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아닌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갤라호른은 투자자 여러분께 구체적인 매매 신호를 제공하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투자하는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베이비 스텝과 유럽중앙은행 ECB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상승하던 유로 달러 통화상은 이후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채널을 형성하며 그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는가 싶었던 유로 달러는 1.066대에 형성된 지지선 아래로 하락했지만 반등하며 한 주를 마쳤습니다. 1시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 통화상은 채널 안에서 움직이면서 슬금슬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은 연준의 긴축 정책 유지와 금리 인상을 우려하며 달러를 사들였고 유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간 차트와 일간 차트에서 봤을 때 유로는 달러에 대해 뚜렷한 추세 없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변동성이 커져서 조정에 들어간 유로의 모습이 두드러져 보였다고 갤라호른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 달러 주간 차트에서 흥미로운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번 주는 양봉을 만들고 한 주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형성된 캔들은 이른바 도지형인데 상승세와 하락세가 팽팽할 때 만들어집니다. 달러에 대해 주 초반 유로는 곧 1.066대에 형성된 지지선을 무너뜨리며 하락했습니다. 하락으로 한 주를 마칠 듯했던 유로는 주말을 앞두고 반등했으며 주간 차트에서 상승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반짝 상승하던 유로는 이번 주 대부분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막판에 반등했고 주간 차트에서도 도지형 양봉 캔들을 만든 것입니다. 이는 매수세가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다음 주 유로에 대해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가 하락했어도 지난해 말에 형성된 지지대에서 지지를 받아 중장기적인 바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분간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의 무게를 두고 시장을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달 초 예상을 뛰어넘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증가는 유로 달러 가격을 끌어내렸는데 이번 주 발표된 CPI와 PPI 역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함을 보여주며 유로 약세에 한몫했습니다. 아울러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한때 104를 넘어서며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한 주를 마치며 하락세로 급반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지만 인상폭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좀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기준 금리 인상을 지지했지만 인상폭에 대해선 베이비 스텝을 지지했습니다. 연준의 대표적 매파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릴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음 달에도 빅스텝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준금리가 5.375%까지 오르길 원한다고 연합인포맥스는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역시 빅스텝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인플레이션이 추가 상승하면 연준은 더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미국 1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7% 상승했는데 시장 예상치인 0.4% 상승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빅스텝을 지지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지난 14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역시 시장의 예상치인 6.2% 상승보다 높은 6.4%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잇따라 예상치를 웃돌자 연준의 금리 인상폭이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돌아서고 6월에도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에 점차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유로화도 한때 1.0611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난 1월 6일 이후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지만 유럽 중앙은행 관리들이 기준 금리 인상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이사벨 쇼나벨 22 집행이사는 인플레이션이 현재 금융시장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더 지속해서 나타날 위험이 있다면서 유로화에 대한 기준 금리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ECB는 다음 달부터 기준 금리 인상 폭을 25 베이시스 포인트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달 15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한다의 분석가인 에드워드 모야는 지금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을 대대적으로 재설정을 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현재의 인플레이션 파장은 모든 곳의 정책 이반자들에게 골칫거리인 것으로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통화 정책이 훨씬 더 제약적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기 시작했고 이는 달러화에 대해 일부 안전자산 선호 흐름을 촉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 전망을 이제는 3월, 5월, 6월에 3번 연속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이 당초 5.25%에서 5.50%로 상향됐음을 의미합니다. 트레이더 X의 전략가인 마이클 브라운은 하나의 CPI와 한 번의 소매 판매 지표로 경제의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할지 모르겠다며 금리가 더 오랫동안 높아지면 특히 5.5% 수준에서 경제가 버틸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문의하시면 갤라호른이 아는 한도 안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